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처럼 더웠는데 벌써 추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24도, 포항과 울진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영주 업무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항제철소. 지난주에도 노동자 1명이 또 목숨을 잃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형식적인 근로감독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약 10달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5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던 중에도 모두 마친 뒤에도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근로감독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5년간 사망 노동자만 44명인데 특별근로감독 받은 10곳 중에 4곳이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뒤 노동부의 현장 확인은 부실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조치 결과라며 국감에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51번 항목의 개선 후 사진과 58번 항목의 개선 전 사진이 날짜와 시간까지 동일한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게 현장 확인해서 시정명령 조치 완료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대사고가 특별근로감독 대구도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주에도 작업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하청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철소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하청 노동자 정모 씨의 사고 이후 10달 만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정 씨의 사고 당시 노동부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포항제철소 내 도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자들은 도로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2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그제부터 이틀간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91%가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3.6%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지켜본 뒤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8일 4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환자 8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돼 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9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간호사가 확진된 이후 노인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 등 159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누가 줄 건가를 두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는데요. 결국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군의군의 대구 편입 여부를 묻는 경북 관할구역 변경 의견 청취권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본회의 투표로 넘겨졌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집 원화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미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어린이집 원화를 포함해 0살에서 5살까지 아동에게도 3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겁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일대 혼란을 야기한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초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꺼내들 때 이런 차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리에 박혀져 있죠. 교육청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것도 당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 원생에게도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배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영유아에게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북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례안, 즉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의견 제시한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 찬반 동수에 이어 9월 본회의에서도 찬반 모두 불채택이 나왔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 찬반이 팽팽해서 본회의 투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하며 대구 편입 찬성을 요청했지만 상임위원회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소멸을 눈앞에 둔 경북이 군의군을 대구로 넘기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본회의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해양경찰 소속 구조대원 가운데 잠수 역량 부족으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된 인원이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으로 채용된 804명 가운데 19명은 사무실에, 26명은 일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대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역량이 떨어지는 대원들이 일부 선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이었던 문경 쌍용 양회 부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이 부지에는 발전소 말고도 스포츠 시설과 영화 스튜디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시멘트 공장인 문경 쌍용 양회. 한때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핵심 기반 시설이었지만 2018년 폐업한 이후 계속 방치돼 왔습니다. 이곳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착공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경시가 정부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이 추진돼 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문경은 21세기 수소 경제를 이끄는 선도도시로 부상하게 되고 쌍용양회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6년 동안 3,5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산되는 전기량은 시간당 40메가와트, 문경 전체 세대수의 2.6배인 9만 세대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4,000개가량 만들어집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소음도 거의 없는 데다 악취나 오폐수 등 유해 물질도 배출되지 않아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LNG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 일부 열을 활용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좀 지장이 없고요. 남아있는 공장 건물에는 스포츠 시설과 영화 스튜디오도 들어섭니다. 제 뒤에 있는 높이 38m의 원통형 창고는 과거 시멘트를 보관하던 곳에서 동해안 최고 깊이의 다이빙 풀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런 공장을 그냥 뜯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먹거리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재건의 상징이었던 문경 쌍용 양회가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어제 블루벨리 국가산단에서 준공돼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 1000여 대를 보관하면서 등급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 종합관리센터를 건립했으며 해당 시설을 활용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시 국정감사에선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화이자 백신 사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은 선의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백신 확보가 국가적 과제이던 지난 5월 말 권영진 대구시장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를 통해 화이자 백신 3천만 병분 도입이 성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접촉한 외국 업체는 정상 유통 경로에 있지 않고 판매 권리도 없었습니다. 사기 논란 끝에 도입은 무산됐고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의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대구시장이 정치적 욕심으로 국민적 혼란과 백신 불신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화이자 백신 확보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 제시한 자료는 검증이 어렵고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표명했다. 대구시장이 구매 의향서를 쓰고 공개 발표까지 했는데도 정작 대구시에는 공식 문서 하나 없다며 부실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이런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건 믿기지가 않는 행정이에요. 백신 구매 관련 자료 소유 주체는 메디시티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권 시장은 섣부른 언론 공개는 잘못이지만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는 어떤 피해도 없었고 사기도 아니라며 강조하다 몇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기는 뭘 손해를 봐야 사기 아닙니까? 손해 본 게 아무도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 손해를 안 봐요? 국가적으로 실추됐고 여기 국민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줬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 국감자료 항의 등으로 오전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같은 당 소속 시장 엄호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가 지난달에 이어 올 연말까지 석 달간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를 100만 원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페이 이용자들은 올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사용 금액에 따라 매달 1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페이 가입자는 7만 3천여 명으로 지난 3개월간 사용 내역은 일반 음식점이 29%로 가장 많고 소매점과 주유소, 병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취업자 수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4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천 명 늘었는데 이 취업자 수가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지난달 지역 고용률은 62.7%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1.4%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휘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선고받았습니다. 휘성은 2019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프로포폴을 따로 사들여서 호텔 등지에서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북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북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 장비 904대 중 24%가 내용 연수 7년을 초과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장비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전통시장 상당수에 가스 누설 경보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최근 6년간 2만 4,004건,
전체 점검 건수의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처럼 더웠는데 벌써 추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24도, 포항과 울진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영주 원모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